시간이 좀 됐으니까 종료를 하도록 할 건데 그 문제가 내가 봤을 때는 막 도형은 막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같아. 그냥 뭐랄까 좀 단편적인 문제들 이렇게 문제를 낼 때 생각을 못한 것 같아. 그나마 한 4번 정도가 제일 좀 난이도가 있고 4번 정도가 그나마 좀 뭐랄까 좀 고민해볼 만, 생각해볼 만한 문제인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뭐 5번하고 6번은 네. 뭐 5번 같은 경우는 중선 정리를 쓰는 게 훨씬 편하지. 그 파푸스 중선 정리를 쓰는 게 훨씬 편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약간 잘못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기출로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중점 연결한 게 아니라 만약에 이 길이가 3, 3이 아니라 여기가 뭐 여기 2, 4였어. 이런 문제 기출이 많이 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의도한 거야. 코사인 제곱식을 써가지고 이런 관계, 이런 관계일 때 문제 풀란 얘기인데 지금 여기에 딱 하필 3, 3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중선 정리로 쓰면 그냥 바로 나와버려. 그러니까 문제가 좀 허탈하지. 근데 만약에 문제를 바꿔서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얘는 코사인 법칙으로 가야 돼. 예전에 기출이 많이 나왔던 건데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 쳐다봐가지고 공통각이 요각이거든. 얘를 이용해서 코사인 법칙을 써가지고 등식 하나 만들고 있지. 얘는 기출이 아주 많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요거를 의도한 건데 여기 3, 3이 돼가지고 좀 허탈한 문제가 돼버렸어. 그래서 채점 한번 해봤니? 같이 볼 텐데 4번이 제일 어려운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뭐 있을까? 7번 한번 해볼까? 3번. 그 다음에 뭐 6번도 관련된 거 한번 좀 넓이 공식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 정도는 될까? 다른 거 괜찮니? 그럼 먼저 3번부터 한번 봅시다. 3번. 도형하려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몇 개 안개될 공식들이 있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당연히 기본인 거고 넓이 공식도 좀 안개를 몇 개 해야 돼. 그런 것들. 먼저 3번을 먼저 볼 텐데 그 맞춤형 그림을 좀 그려야 돼. 정삼각형 ABC가 있고, 정삼각형 ABC야. 얘가 정삼각형이 있고, ABC. 문제는 뭐냐면 BC 대 BD, BC 대 BD가 2대 3. 요게 2 대 3이 되니까 딱 요 절반만큼 돌아가야 되지. 이렇게. 여기가 D가 된다. 그러니까 BC 대 BD가 2대 3. 얘를 되도록 D를 잡았고 지금 CAD, 그리고 CAD가 세타다. 이런 거네. 지금 문제 맞추면 그리는 이런 얘기지. 그런데 BD의 길이가 CD보다 클 때 지금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셔. 문제가 묻는 거 코사인 세타 얼마인가요? 여기 공부 있네. 우리가 코사인을 물어봤으니까 코사인 법칙을 좀 사용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올 거고 지금 정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전혀 안 나와 있어. 그러면 한 변의 길이 어차피 이거는 한 변의 길이를 모르다가 동의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정삼각형이니까 유독 2kg 잡는 게 제일 편하지. 왜냐면 수선을 많이 내리니까 수선을 내리게 되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게 2k니까 여기가 k가 되거든. 그래서 정삼각형은 그냥 2k를 두는 게 가장 편해. 그러면 봅시다. 지금 어차피 우리가 요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코사인 법칙밖에 안 떠오르잖아 우리가. 그래서 지금 요게 2대 3이니까 여기에도 k인 거야. 이렇게. 그럼 요 길이는 지금 얼마나 여기 2k 되고 구하시는 길을 다 구해 보면은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요 AD의 길이 얘를 구할 수 있잖아. 지금 여기 정삼각형이니까 1대 루트한테 2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여기가 루트 3k가 될 거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얘가 2고 그 다음에 얘가 루트 3이니까 여기는 루트 7이 되겠다. 루트 7의 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어차피 비례함수로 k는 그냥 없는 상태로 그냥 해도 돼.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지금 이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코사인 법칙을 쓰니까 k 제곱, k의 제곱, 이놈의 제곱은 요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즉 4k의 제곱에다가 7k의 제곱에다가 아니면 코사인 법칙 다이렉트로 볼까? 코사인 법칙을 바로 쓰면 코사인 법칙 이게 이거를 보지. 그러면 2 루트 7 K는 어차피 약분대로 오니까 굳이 안 쓸게. 그 다음에 뭐냐면
이놈의 제곱 4에서 이놈의 제곱 7. 그 다음에 이거에서 1 빼면 되겠지. 바로 다이렉트 나오지. 요거를 보면 여기 바로 센세타다. 그래서 분자는 얼마가 되냐면 10. 약분하니까 이거 5가 될 거고 2루트 7. 그러니까 2칠은 14. 14분의 5.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지. 3번은 이렇게 하면 되겠고 4번이 좀 가장 까다로워. 4번은 가보죠. 4번이 그나마 좀 고민을 해보는 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해야 되는데 4번 문제를 읽어보면은 지금 직선이 하나 있어. 직선이 기울기가 뭐냐면 3분의 루트 3이야. 즉 루트 3분의 1이니까 x축과 이루는 각이 몇 도? 탄젠트 우리가 30도. 그게 루트 3분의 1이니까 x축의 양의 반과 이루는 각이 6분의 파이다. 즉 30도다. 그거를 먼저 캐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직선이 하나 보이고 그 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지금 기울기 루트 3분의 1자로 이러한 직선이 보이고 그럼 이게 지금 30도인 거지. 이게 현재 6분의 파이 이런 상태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직선 위에 이 점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2짜리 정삼각형이야. 이렇게 정삼각형이 여기에 딱 뭐냐면 x축에 걸치게끔 여기가 Q점이 되게끔 이렇게 만든다는 거지. 정삼각형 여기가 P가 될 거고 여기가 R이 될 거고.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묻는 거는 사각형인데 ORPQ지. 그러면 사각형 ORPQ니까 요 사각형이야. 요거 우리가 큰 방향을 잡을 때 지금 요 정삼각형은 현재 한 변의 길이가 2짜리고 얘는 그냥 면적이 고정돼 있잖아. 얘는 고정이 돼 있으니까 요게 최대가 될 때 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런데 그걸 한번 시도를 해봐야 돼. 요 면적 어차피 얘는 고정이잖아. 얘는 고정인데 요 면적이 최대가 될 때인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이게 왜냐면 우리가 면적 공식을 쓰자면 요 길이도 알아야 되고 요 길이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 B인가 혹시 뭐 찾아야 되는데 뭐 그거에 좀 마땅치 않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찌그러진 사각형이지. 일반 사각형에서의 면적 공식 있지? 그렇지? 일반 사각형의 면적 공식이 뭐가 되냐면 대각선의 길이 알고 뭐 할 때 그 대각선 이루는 각 요 각을 세타라고 잡았을 때 그때 그 면적 공식이 어떻게 쓰냐면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라고 잡으면 여기 있었지 면적은 2분의 1에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이 세타. 이게 바로 뭐냐면 면적분의 공식이 돼. 그러니까 얘를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요 삼각형을 단독으로 구할 수 있으면은 걔를 구해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돼. 이거는 해봐야 돼. 그래서 수능은 이것도 해보고 여기서 막혔어. 그럼 이걸로 한번 가봐야 돼. 이걸로 갔을 때 만약에 지금 요 기타 얘는 그냥 고정이 돼 있단 말이지. 만약에 얘를 사각형으로 내가 접근한다면 찌그러진 사각형 그러면은 요 길이지 요 길이.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그냥 고정돼 있잖아. 2로. 요 길이가 만약에 고정됐다면 좀 뭔가 수월해진다는 거야. 걔도 만약에 고정돼 있다면은.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우리가 몇 개 좀 해볼 텐데 딱 봤을 때 지금 요 삼각형만 따로 했을 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이 길이 계속 변하잖아. 얘도 변할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면적을 구하려면은 요거 그냥 띄인 거 찾아야 되는데 뭐 방법이 별로 없다는 거야. 왜냐면 요 길이가 마땅히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요 방법을 써가지고 혹시 만약에 이 길이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얘까지 고정되어 있다면 문제가 쉽게 풀려. 그래서 한번 해볼게 이거를. 그러면은 혹시 요걸로 봤을 때 풀리는지 한번 볼 건데 근데 각도를 좀 체크해 보면 여기가 지금 6분의 파이니까 여기는 지금 우리가 각도 알고 있지. 여기 얼마냐면 60도니까 3분의 파이 거고 그 다음에 한각 여기는 뭐 세트라고 잡아볼까? 세트라고 잡으면 지금 요 삼각형의 얘는 외곽이야. 그러니까 요 각만 하자면 뭐가 되지? 요 조그만 각. 요 조그만 각만 하자면 외곽에 해당하는 6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거지. 세타를 뺀 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요 각은 어떻게 됐어요? 큰 각은? 두 개를 더한 거니까. 두 개를 더한 거니까 얼마가 되지? 6분의 2분의 파이가 되네. 2분의 파이. 요 큰 각은 얼마가 되냐면 우리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걸 알 수 있잖아.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수선해만 한번 내려볼까?
수소rek을 내려갔을 때 여기를 H라고 잡아볼게. 그러면 지금 요각이 세타니까 요 직각 삼각형에서 우리가 뭘 얻어낼 수 있냐면 여기를 얻어낼 수 있어. 즉, 첫 번째는 요 RH의 길이 한번. 요 길이 한번 체크해 볼게. 직각 삼각형이니까 요 길이가 지금 현재 2인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면 2 곱하기 사인 세타지. 2의 사인 세타. 여기 바로 뭐냐면 요 길이야. 그러면 5R의 길이가 어떻게 될까? 요 길이. 요 길이는 특수관계거든. 지금 내가 여기가 30도짜리야. 30도짜리인데 우리가 요 길이는 알고 있어. B가 뭐가 되냐면 1대 루트인데 2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2배한 4의 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y.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요 길이가 제일 궁금해. 요 길이가 만약에 고정됐다면 문제가 쉽게 푼다고 했어.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겠다는 거야. 요 OP의 제곱에 내가 이 길이가 가장 궁금하거든. 대각선에 해당하는 요 길이. OP의 제곱은 요 삼각형에서 내가 코사인 법칙을 써볼게. 요 삼각형에서 왜냐면 두 번하고 끼인 각을 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5R의 제곱. 요놈의 제곱은 16의 사인 제곱 세타 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PR의 제곱, 요놈의 제곱인데 얘는 4제.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이런 요놈이잖아. 그러면 4 곱하기 사인 세타에다가 그치. 그 다음에 2 곱하고 그 다음에 B인가의 코사인에 2분의 4이 마이너스 세타인 거야. 그럼 계산해보면 요 계산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우리 얘는 각변할 사이를 얘는 사인의 세타가 될 거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얘는 마이너스 16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지. 얘랑 그냥 날라가. 고정이라는 거죠. 고정. 그러니까 얘 OP의 길이가 고정됐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쉽게 풀리는 거야. 왜냐면 두 대각선이 얘들아 길이가 항상 일정해. 얘가 일정해. 얘가 아예 일정해 버리면은 이 면적은 얘가 최대인 되잖아, 당연히. 그렇지 않니? 지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요걸만 단독으로 풀었을 때 이거는 뭔가 쉽지 않다, 안 된다 느끼면 바로 이걸로 가야 돼. 일반적인 찌그러진 사각형 넓이 공식. 그래서 지금 얘를 보면은 우리가 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보면은 따라서 면적은 뭐가 되냐면 2분의 1의 두 대각선 곱하고 이 대각선에 이루는 값은 뭐 세타라고 세타라고 볼게. 세타 있군. 얘를 알파로 잡자고 세타를 썼으니까. 그럼 뭐가 되냐면 요 길이는 이미 고정돼 있어. 얼마? 2. 그 다음에 OP 길이 이미 구해놨죠. 얼마? 2지. 그 다음에 P인 값의 사인의 알파인데 얘가 지금 일정하게 고정돼 있잖아. 그럼 요 면적이 최대가 되려면 얘가 최대일 때, 얘가 얼마인데? 1일 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사인의 범위는 어차피 예각의 범위지 지금 0도에서 180도 사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당연히 1일 거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4번. 아래 좌표를 구하면 안 돼요. 어디 아래 좌표? 그러니까 아래 좌표가 계속 변해. 이게. 코사인분 길게 나왔으니까. 아 그렇게 해도 되겠다. 아예 좌표 두고 만약에 여기를 만약에 코사인 세타. 이 점의 좌표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아예 그렇게 되겠어. 이 점의 좌표를 K, 루트 3분의 1 이렇게 잡은 다음에 어차피 여기는 X 값이 코사인이고. 그럼 여기서 또 그래서 소제곱, 사제곱 해서 가는데 미지수가 더 잡혀있네. 만약에 이렇게 잡으면은 얘를 이렇게 잡고 여기 지점을 뭐 A, 0으로 잡아서 이 길이가 2가 되는 거 식 하나 만들고 그렇게 했더니 이등삼각형으로. 그 다음에 하나 나와 있는 게 이게 되니? 그러면 잠깐 문자가 하나씩 더 필요한데? 그렇죠. K값을 안 구해지잖아. K값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로 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기울기가 3분의 1이니까. 세타가 지금 이건 아니 예로 세타인데 R 이렇게 잡고 여기가 이렇게 잡으면 좀 곤란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직선상의 점을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이 점의 밑을 또 잡아야 되니까
같이 변하니까 문제인 거야. 얘도 변하고. 이거 보러 가요. 그러니까 지금 길이가 2만 되면 되고 정삼각형이니까 얘가 하나로 딱 고정이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정삼각형에서 여기 하는 게 한 점으로 고정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값이 하나로 딱 나오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최대값이라는 표현이 맞겠지. 안 그러면 그냥 넓이를 구하시겠지. 그러니까 그때 만약 그렇다면 넓이가 하나로 그냥 고정된다는 얘기인데 넓이의 최대값이 나온다는 얘기는 넓이가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이 좌표가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로 고정된다는 얘기지. 하나로 고정되지가 않아. 얘도 움직이고 같이 움직이잖아. 미지수가 두 개야. 그러다 보니까 좀 쉽지 않지. 그 다음에 뭐 5번은 너희들 중선 정리로 갔니? 그러니까 만약에 중선 정리를 안 쓴다면은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이거는 기출에 많이 나왔던 게 그 공통각을 이용한 식 만드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아까 전에 예를 들었지만은 이런 그림이 나올 때는 우리 기출로 많이 나왔으니까 5번은 꼭 보여줘요. 5번은 만약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중선 정리가 좀 더 편해. 왜냐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4고 이게 그냥 때마침 중선이야. 여기 3, 4이야. 그럼 우리 중이란다. 고1 때 배웠던 거. 그치? 요놈의 제곱.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 8의 제곱. 8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요놈의 제곱, 얘를 모르잖아. 지금 얘를 지금 구하는 얘기지. 얘를 A라고 잡았어. 그러면 A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요놈의 뭐? 2배가 같다. 이게 바로 뭐냐면 중선 정리지. 파푸스의 중선 정리. 요놈의 모양새가 이렇게 되잖아.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의 2배. 그거는 이게 중선일 때만 성립이 되는 그러한 원리지. 그래서 여기서 A가 바로 나와. 하나지.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바꿔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길이가 다를 때 어떻게? 여기가 2고 얘가 4. 이런 문제가 계속 기출에 나왔던 거지. 그럴 때는 요 각을 이용하겠지? 요 각은 요 삼각형의 각이 나오면서 큰 놈의 각이 이상하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A로 잡았을 때 우리가 식을 어떻게 만들었어? 요거를 세타로 잡았을 때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지. 먼저 요 삼각형에서 구한다면 어떻게 돼? 2배의 4 곱하기 4. 그 다음에 4의 제곱, 4의 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큰 삼각형에서 구한다면 얘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다. 2배의 6 곱하기 4지. 6 곱하기 4. 요 길이니까 6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6의 제곱, 4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의 제곱.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이런 기출 문제인데 이거를 의도하는 것 같은데 하필 중선을 해서 중선을 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문제가 좀 허탈하게 풀리는 그런 문제고. 일단 6번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넓이 공식 삼각형 관련해서는 이거 다 알겠지? 이거 다시 한번 살짝만 정리해 보면 우리 넓이 공식 반드시 암기해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삼각형의 면적 공식이에요. 삼각형의 면적 공식은 이거부터 출발하잖아. 삼각형이 있을 때 여기 A, B, C 여기가 스몰 A, 여기가 C 이렇게 잡았을 때 면적 공식은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2분의 1에 B하고 C를 곱해서 그러면 그거의 B인가의 사이즈가 이게 출발점인데 여기서 이제 변형 공식들이 두 개 더 나오잖아. 그거 좀 기억을 해야 돼. 뭐냐면 변형 공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다 이제 사인 법칙을 좀 가미하는 거지. 이게 기본 공식이야. 이게 기본 공식이고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 변형 공식을 하면은 한 몇 초 만에 풀지. 뭐 해설지 같은 거 복잡하게 푸는 게 아니라 몇 초 만에 푸는 게 바로 변형 공식이잖아. 여기서 처음에 이 사인 A를 내가 소화해 볼 건데 사인 A를 소화하는 방법은 지금 어차피 얘가 사인 법칙을 쓰겠다는 거지. 외접원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외접원의 반지름을 나자리라고 하면은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되잖아. 사인 A분의 스몰 A가 2R이지. 그럼 여기서 사인 A는 뭐가 되냐면 2R분의 스몰 A가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변형 공식이 나오는데 걔는 뭐가 되냐면 2 곱하기 C 그 다음에 사인 A 대신에 뭐가 되게 2R분의 스몰 A를 집어넣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뭐가 되냐면 4R분의 ABC. 그럼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그 문제는 그냥 답이 나오지. 그렇죠. 뭐 해설지 같이 뭐 그렇게 복잡하게 머리 쓸 필요 없이 그거 하면 이제 답이 바로 나와.
반지름 2라고 되어 있고 위에 2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얘 구하래. 그럼 대입하면 되지. 그럼 여기 8 될 것이야. 2 대입하니까. 지금 문제가 넓이가 7 나왔대. 8분의 ABC가 7이 나왔으니까 정답은 그냥 56. 그럼 나오지. 이렇게 보시는데 두 번째 변형 공식은 뭐냐면 두 번째 변형 공식은 얘를 없애는 거지 이번에. 처음에는 사인 A를 없애갖고 이번에 B 형식을 없애보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 법칙을 쓰겠다는 거야. 사인 법칙을 써보면 사인 B분의 스몰 b가 2r이고 그 다음에 사인 C분의 스몰 c 얘가 바로 2r이니까 여기서 B는 2r 곱하기 사인 B C는 2r 곱하기 사인 C 걔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 B 대신에 2r에 사인 B 이거 넣고 C 대신에 2r에 사인 C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원래 구했던 사인 A 여기 사인 A가 올라가고 그렇지. 그리고 이거 정리해보면 하나 약분이니까 뭐가 되냐면 2r 제곱에 사인 A 곱하기 사인 B 곱하기 사인 C가 된다. 이게 이제 뭐냐면 변형 공식 두 번째지. 이거는 좀 기억해야 돼. 두 개는. 그래서 얘는 세 변의 길이 주어졌을 때, 얘는 세 각이 주어졌을 때 용도가 좀 다르지. 그래서 6번 같은 문제는 뭐 요거를 알고 있으면 그냥 뭐 몇 초 만에 푸는 문제지.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면적 공식, 기본 공식 했고 우리는 또 알아야 될 거 같은데 헤로네 공식. 헤로네 공식을 이제 알겠지. 헤로네 공식은 어떻게 되죠? 헤로네 공식은 세변 길이 주어질 때, 그러니까 얘 용도가 세변 길이 주어질 때지. 세변의 길이 주어질 건데 여기서는 대문자 있어요. 면적은 이 사람이 쓴 공식이 이렇게 됐지. 스몰 s 여기 s 마이너스 a, s 마이너스 b 뭐 이렇게 되지. 여기서 이 스몰 s는 뭘 의미한다? 세변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눈 거지. 3이 아니라 요거는 헤로네 공식. 헤로네 공식은 3으로 나눈 게 아니라 2로 나눈 거야. 세변의 길이 할 때 쓰는 공식이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변의 길이를 할 때는 면적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그렇잖아. 세변의 만약에 문제에서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어야 돼. 이게 만약에 3이고 4고 이게 5래. 그러면 일반적으로 헤로네 공식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로 갈 수도 있어. 코사인 법칙으로 갈 수 있어.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세변의 길이를 아니까 한 각을 무조건 잡아낼 수 있거든. 그래서 한 각, 요거의 코사인 값을 알아내면은 사인 값도 알아낼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두 변과 끼인 값으로 가서 코사인 법칙, 그 다음에 요 넓이 공식으로 가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그러니까 세변이 주어질 때는 두 가지 방식이야. 세변으로 가거나 아니면 코사인 법칙으로 간다. 이 공식은 변의 길이가 깔끔하게 나오면 괜찮아. 얘도 뭐 교과 과정에 있는 내용이니까 삼각형 요 정도 알면 되고 우리는 근데 추가적으로 변형 공식 두 개를 좀 배워보고 요즘 얘가 좀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 세 번 하고 갈 건데 또 우리가 이제 사인 법칙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였냐면 세변의 길이의 비례다. 항상 내가 늘상 강조하지만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의 비는 여기서 뭐와 일치하지? A 대비 C A인데 B 대 C 세변의 길이의 비는 여기 스몰 a는 2r의 사인 A 얘도 2r의 사인 B 얘도 2r의 사인 C니까 2r을 모두 약분시키면 사인 B에 일치한다는 걸 알 수 있어. 변의 길이의 비는 정확히 정비례하는 거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 이거에 정비례하는 거지. 그러니까 각이 커지면 걔가 바라보는 변도 커지긴 해. 그런데 각하고 변의 길이는 정비례하지 않아? 그렇잖아. 만약에 각 A 대 각 B가 이게 만약에 1대2야. 그렇다고 해서 A 대 B가 1대2냐? 그건 아니라고. 각이 커지면 걔가 바라보는 변도 커지긴 하는데 정비례하진 않아. 정비례하는 건 뭐냐면 A 대 B가 만약에 사인이지, 사인. 요게 아니라 만약에 문제가 사인 A 대 사인 B가 1대2라면 그치? 각의 사인 B가 1대1라면 변의 길이가 1대1가 돼. 얘는 되지만 각의 B가 1대1이라고 해서 변의 B가 1대1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7번을 봤을 때 문제를 우리가 읽어 나갈 거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석해야 돼? 7번은 그냥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7번을 봐보면 지금
여기 N지, 여기가 B고 여기가 C인데 지금 요 길이 나와 있어. 루트 7이라고 나와 있고 요 각이 알파, 요 각이 베타다. 그럼 첫 번째 조건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3분의 2파이.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3분의 2파이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3분의 1파이라는 얘기지. 뭐 그거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이게 나와 있잖아, 얘들아.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 요 B가 얼마냐면은 2대 3이 나왔대. 그럼 사인의 B가 2대 3이면 길이의 B가 2대 3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바라보는 편, 얘가 2K. 그러면 얘가 바라보는 편, 이게 3K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적어야지. 정비례하는 거는 사인에 비하고 정비례하는 거지. 각에 비하고 정비례는 안 해. 그거 조심해야 돼. 그러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넓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거잖아. 넓이를 구할 건데 우선 K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어. 비례식으로. 이거는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이놈의 제곱 7은 요거의 제곱 2K의 제곱에다가 4K 제곱 마이너스 2배의 2개 곱했으니까 6K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의 3분의 8 이게 얼마나? 코사인 60도 잡고 2분의 1이지 약분하면 7K죠. 그 다음에 K는 1이 된다. K값 나왔으면 끝난 거죠. K값 나왔으면 여기가 3이 되는 거고 이게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면적 값이 있는 거야. 이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의 2변 그 다음에 끼인각의 사인값 2분의 루트 3 약분을 해주면 정답은 2분의 3 루트 3이 된다.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고 가장 난이도 높은 게 그나마 4번이야. 그나마 4번. 4번 같은 거 좀 고민해봐야 돼. 이렇게 했을 때 뭔가 한계점이 딱 나왔어. 특히 사각형의 면적 같은 거, 그치? 특이하니까. 내가 원하는 도형 문제 같은 게 없었어. 그래서 도형 문제는 좀 부담이네. 사설의 특징이 뭐냐면 막 이게 진도에 따라서 어떤 부분 문제가 괜찮고 어떤 부분 문제가 별로고. 그래서 많이 풀어봐야 돼. 이것저것. 그렇게 했었죠. 그럼 잠깐만 끊었다가 우리 진도 나갈 테니까. 수요일 다 가져왔네 이거.